서핑 영상을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팝업 시리즈 1 체크 요 헤드, 그가 13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자막이 없어서, 어, 리뷰는 하는데 자막이 없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직접 이제 그, 지금 서핑 코치가 한 얘기를 조금 중요한 것만 이제 골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리뷰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 지금 마무리 리뷰인데 프로 서퍼나 훌륭한 서퍼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머리를 활용합니다. 머리가 중심에 잘 잡혀야만 균형이 나오고 자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 상당히 중요한 서핑 훈련과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대략적으로 한 두 페이지 지금 글씨가 큰 글씨로 돼 있기 때문에 음, 양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십몇 분 정도의 영상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음성으로 글쓰기를 해서 이 내용을 이제 AI한테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물론 한국어로도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이 바뀌는지. In English, make content of how to surfing using head to get balance in surfing for pro surfers or advanced surfer after proofreading with 리딩이라는 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있는 in English를 in Korean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영어로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영어로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어로 이 내용처럼 얘기해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그 서핑 리뷰를 하기 위한 컨텐츠를 넣으면 이제 그 머리 위치를 활용한 밸런스 서핑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AI는 지금 내가 서핑 리뷰하는 코치의 이야기를 내가 집중적으로 핵심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서핑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AI가 컨텐츠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볼 건데, 앞부분은 이제 내가 만든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그,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컨텐츠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프로 서퍼나 서핑 전문가들이 머리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내용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비슷한가? 거북이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도 나오고, 거북이목이 있었나? 볼게요. 거북이목이 나오는 초보자 차이점, 머리 위치가 균형을 만든다. 거북이목. 머리 위치가 균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 똑같지는 않네요. 뭔가 비슷하게는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요약 정리도 또 새로운 거네. 뭐가 좋고 뭐가 높은, 나은지는 한번 좀 봐야 되겠네. 어찌 보면 이게 앞부분에 한번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아, 그 이야기해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보통 AI는 같은 내용을 두 번 물으면은 아, 뭐랄까 조금 더 잘 이야기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리뷰를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글씨꼴이 너무 커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14 정도면 적당히 이렇게 붙여놓고 다 23이 되어버렸네. 그냥 23으로 부분의 콘텐츠는 복사한 거는 날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서핑 영상을 리뷰를 해도 된다. 이게 만약에 영어 할 때는 영어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자막을 이용하면 돼요. 자막을 이용해서 자막을 이용해서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요약을 해서 그걸 다시 AI한테 좀 아, 그 AI한테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면 AI가 충분히 그거를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한번 더 리뷰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이해도가 좋다. 내가 어떤 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도는 그냥 이렇게 지금 온베 서프의 영상을 나는 한번 본 거예요. 디테일하게 봤지만 내가 본 것만 가지고서 그 지금 여기 있는 서핑 코치가 그 말한 것을 내가 다 이해했다. 그걸 다 소화해가지고 그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 얼마큼 이해했냐? 뭐 이해도는 한 50 정도 됐다.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건 얼마? 20?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실제 영상을 봤어도 그 영상을 내가 그 활용하는 거는 20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쇼핑을 잘하려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서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어떤 내가 혼자서 공부해야 될 입장이고, 주변에 좋은 코치가 없다 그러면, 이번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테이크오프 할 때 머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밸런스 서핑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테이크오프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는 거는 머리가 반대편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머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앞쪽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머리는 거의 수평적으로, 어, 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험 있고 훌륭한 서퍼들은 머리로 그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 머리를 쭉 뻗어서 스페이스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머리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테이크오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내 머리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죠.
머리 위치는 시선은 그 앞쪽으로 보거나 내가 가려고 하는 자세. 이 거북이목 얘기는 사실은 내가 한 얘기라서 이거에 대한 거는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딱 일어날 때 상체를 쭉 뽑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앞쪽으로 쭉 나오면서 가슴 어깨가 나오면서 어깨에 딸려진 팔이 또 각도가 또 앞쪽으로 유지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어쨌든 추진력을 받아야 되니까 테이크오프라는 거는 저 비행기가 만약에 이륙을 할 때 추진력이 없이 이륙을 할 수가 없죠. 리프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야 양력을 이용한다고 하나? 그 비행기의 날개를 접어 밑으로 접어가면서 바람을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퍼는 그 테이크오프 할 당시에 파도가 리프팅이 되는 순간에 자기의 몸을 추진력을 갖고 몸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다음에 팔도 이용하고 추진력을 갖게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첫 모멘텀 속도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퍼포먼스가 일어나니까 이 서핑 기준으로 보면 순간적인 기술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이빙 선수가 딱 뛰어내렸는데 아무 동작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라는 것은 다이빙 선수가 딱 뛰어내렸을 때 해야 될 모멘텀이라는 거는 불과 자유낙하 예를 들어서 1초, 2초,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1초, 2초 사이에 벌써 서너 번의 그 회전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의 어떤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에 또 적응도 돼 있어야 된다. 여기 그 핵심은 파도의 리프트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이 전달이 돼서 파도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리프트의 느낌을 확실히 알면 훨씬 더 테이크오프가 쉬워진다. 그 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나중에 이게 링크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120도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대략 90도, 30도, 1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 서퍼들이 딱 일어나는 모멘텀에서 앞발이 착지가 됐을 때의 팔의 각도를 보면 120도 가까이 나옵니다. 손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랬을 때 앞으로 쭉 그 어깨가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포지셔닝을 한번 그 영상을 찍어서 계속 연습을 해서 어, 팔 각도가 최대한 90도는 넘게끔 앞발을 놓을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쭉 몸이 이동이 되면 앞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앞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훨씬 더 좋다. 이따가 한번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선의 방향이 정면.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앞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고자 하는 곳을 보면서 정면인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 왜 그러면 시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 모두 자체도 그 방향으로 터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머리와 모든 몸은 그 정면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으로 몸을 회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 모두 역시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은 정면이다. 정면이라 하면 파도의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위치. 그리고 서퍼가 퍼포먼스를 하면 실제의 시선은
아, 상당히 많이 돌아가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거니까 한 번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서퍼가 보통 시선을 돌릴 때 시선에 집중하면은 안 되고 머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 머리를 돌리면서 몸이 같이 돌아갔을 때의 각도와 시선이 돌아갔을 때의 각도가 틀리다. 시선은 더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머리가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90도 정도 돌리고 싶으면 머리가 90도를 돌려야지. 다시 말해서 머리가 90도를 돌아간다는 것은 시선의 각도는 한 130도 가까이 나온다. 그냥 시선을 90도 돌리면 머리는 한 45도에서 60도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내가 원하는 기술을 했을 때, 퍼포먼스를 했을 때 그만큼 추진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머리를 돌리면서 시선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시선을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 더 많이 시선을 하고 머리가 내가 위치하는 결국에는 머리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몸이 거기로 같이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선이 아니라 머리이다. 시선은 머리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있는 방향. 머리를 돌린다고 해서 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머리와 어깨, 몸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머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헤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헤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 머리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와의 차이점. 그렇죠. 요거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코브라 자세는 취했어. 근데 머리를 충분히 뻗지 않아 앞발을 제대로 놓을 공간이 없어서 중심을 잃기 쉽다.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세는 우리가 처음 서핑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자세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자세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롱보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머리를 충분히 뻗지 않는다. 근데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롱보드는 그만큼 뻗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숏보드는 사실은 너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테이크오프 했을 때의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롱보드는 보통 아, 쉽게 말하면 응용 자세가 많아요. 롱보드는 테이크오프 할 적에. 응용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머리라든지 이런 자세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숏보드에는 응용 자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무릎에서 점프하는 식의 어떤 형태로 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 숏보드에게 더 강조가 되는 거긴 해요. 초보자라도 크로스오버의 자세를 관찰하고 보완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멋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 입문 단계에서 쉽게 말하면 프로를 따라서 똑같은 동작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동작으로 가는 과정까지의 훈련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 같은 경우에는 큰 부상의 위험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체형이나 어떤 유연성, 민첩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서핑 자세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훈련하고 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서핑은 상당히 자극적인 운동이에요. 그리고 팝업 자세 역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평에서 연습을 하지만 실제 서핑을 할 때는 스티프한 경우에 아주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유연하거나 민첩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동작에 무리가 안 가겠지만 초보자한테는 이 동작이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도 조금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서핑을 하는 사람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알고는 이때 단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 역시 거북목처럼 그 내가 얘기한 건데 어쨌든 맞는 거예요. 스프린트처럼 빨리 스타팅을 해야 되는 건데 반응이 느리면 안 된다. 반응이 빠를수록 수영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서퍼는 한 파도를 한 사람이 타는 거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만약에 똑같은 파도를 여러 명이 탄다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빨리 테이크오프를 했느냐, 테이크오프 자세가 누가 좋으냐, 이런 걸 갖다가. 물론 똑같은 영상을 막 해놓고, 붙여놓고 해도, 시뮬레이션을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AI가 그걸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m 육상 스타트는 보통 트랙이 8개가 있죠. 그 다음에 서핑이라네. 수영도 보통 트랙이 많으면 뭐 8개의 트랙이 있어요. 똑같이. 저 육상이나 수영이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스타팅이 누가 빨랐나 이거는 구분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속도를 누가 더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타트가 빠른 사람이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항상 보죠. 어, 누가 스타트가 빨랐는지. 스타트가 빨라야 속도 증가를 할 수 있는 펌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연습하고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음, 롱보드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잘 해야 되고 가볍게 서핑을 해야 되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입문자들이 롱보드를 먼저 하기 때문에 롱보드에서도 자세가 좋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숏보드로 넘어가면 그리고 파도가 이제 거친 파도를 탈 때는 숏보드가 다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 굳이 나는 롱보드 온이야, 나는 숏보드 온이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파도에 맞춰서 나한테 보드의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롱보드도 있고 숏보드도 있다 그러면 둘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아주 부드러운 파도가 들어오는데 숏보드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돼요. 부드러운 파도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롱보드 타고 즐기는 거고. 아주 거친 파도가 들어와요. 막 배럴 형태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 롱보드는 패들아웃 하기도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 숏보드 그러니까 장비 파손 문제도 있고 숏보드를 타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굳이 서퍼가 나는 롱보드야, 나는 숏보드야 이렇게 가릴 필요 없이 파도에 따라서 내가 롱보드도 타고 숏보드도 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좀 유리한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죠. 머리가, 어깨가, 그 다음에 앞발이 잘 와주면은 앞뒷발이 정리가 좋아지고, 코치가 얘기하는 것 기준에서는 앞뒷발이 정리가 좋아지면 한 발만 가지고도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특히 롱보드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자세입니다.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드 컨트롤이 상당히 쉬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심이 잘 잡혀 있을 때 뒤꿈치나 발가락을 사용한 방향 전환 역시도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밸런스. 그리고 항상 이 파도하고 함께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심이 잡힌다는 거, 호가 좋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여. 그럼 호가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몸의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게 유리하다. 자신감. 자신감이 속도와 기술을 만든다. 자신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특히 파도가 센 날, 자신감이 없어서 머뭇거리면 그냥 파도에 말려버려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자신감이 떨어진다, 내가 하려고 하는 동작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 조금 머뭇거린다. 그러면 그 파도를 타면은 안 된다. 위험하다. 동작이 빨라지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파도보다 먼저 반응할 수 있다. 반응이 들리고 파도의 중심이 되면서 위험해진다. 자신감 뿜뿜, 자신감이 충만해야 된다. 근자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나는 그냥 잘할 수 있어. 이런 무대포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훈련이 돼 있고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그러니까 서핑에 맞는 사람의 어떤 체형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동작, 기술력, 그래서 보통 다른 스포츠를 하던 사람이 서퍼를 했을 경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이 서핑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서브스케이트 마찬가지. 이거는 그 마무리를 정확한 서퍼는 이 코치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코치가 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한 얘기인데, 만약에 경쟁력 있는 그런 뭐 서핑 대회를 나가거나 자기가 프로 서퍼가 되거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아니면은 나는 서핑 기술을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게 습관이 돼서 완성도 있는 서핑을 할 수가 있다. 대충 타다가 넘어지고, 대충 타다가 빠지고, 타다가 빠지고, 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백도 안 하고, 이런 롱보드라면 백 없이 그냥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서핑하는 모습은, 아, 조금 안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무리가 안 되면 중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조차도 위험하다. 마무리가 되는 서핑을 항상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서핑을 마무리해서 패들아웃 하는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전하는 공간이 생기는, 그러면 일정하게 서핑을 하면 상대의 서퍼들이 그 사람의 루트를 침범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또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파도를 타는 프로 서퍼나 이런 보면은 그 퍼포먼스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라이딩하는 세션은 거의 비슷하다. 물론 서핑에서 가장 큰 파도를 타는 것도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점수가 더 좋게 나오죠. 어쨌든 마무리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라. 그래야만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머리 위치 서핑 밸런스 핵심 테이크오프 시 머리를 거북이처럼 쭉 뻗는다. 이거는 또 저희 사족을 달자면 그 목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깨나 가슴까지 쭉 같이 가지고 오라는 거지. 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만 뻗으면은 거북이 목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드는 것뿐이에요. 거북이처럼 목을 쭉 뻗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거북이가 가장 예를 들기 쉬워서 그런 것뿐이에요. 거북이 말고 또 뭐가 있나? 사람이 그냥 머리를 쭉 뻗으면 상체가 들립니다. 프로서퍼의 영상을 보면 돼요. 지금 팝업 거기 지금 리뷰하는 영상 앞부분에 보면 프로서퍼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참고로 보면 되고, 아마 주의 깊게 보면 다 보일 거예요. 팔의 각도가 90도 이상으로 유지되게. 90도 이상으로 유지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지금 앞으로 쭉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쭉,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잡고 있는데, 어깨가 지금 더 각도가 빠져나갔다면, 팔의 각도가 당연히 90도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머리로 중심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그 머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스탠스가 나오는 거예요. 스탠스가 나온다라는 건 앞발을 딱 갖다 댈 수 있는 스탠스가 나온다는 거. 이 동작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결론, 자신감이 있는 자세, 동작과 리듬이 가능합니다. 일단 자신감을 딱 갖는 순간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시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해봐야지. 순간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파도를 딱 타보면 파도의 속도가 딱 붙었으면 내가 이 파도에서는 내가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사실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지만 파도가 더 말랑말랑하고 안전하다. 서프 스케이트보다는. 생각해보면 서프 스케이트보드는 과감한 동작을 하다가 넘어지면 아주 그 아픈데 그 바다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룰을 따라가면서 과감한 동작을 해서 안전하게만 넘어지면은 크게 다칠 염려는 없으니까 그 자신감 있는 자세에서 어떤 동작을 시도할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서퍼들은 어떻게 해요? 속도가 안 나니까 그런 동작을 시도를 잘 안 한다. 근데 자꾸 어차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는 동작이 좀 크로스업하는 머리로 중심을 잡는다. 몸 전체의 밸런스에 시작합니다. 한글로 된 내용도 있는데 뭐 특이한 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끝부분에 좀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것도 새로운 표현이네요. 상체가 솟구치는 동안에도 머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주시하고 고정된 머리 위치가 중심을 흔들지 않게 하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 영어로 했을 때하고. 이것도 뭐 좋은 표현이네요. 앞부분의 내용하고 좀 엉덩이는 유지되고, 낮게 유지되고, 앞발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100m 스타트 비슷하고, 추진력 확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얘기입니다. 중심은 머리 어깨선 무게 중심으로 있는 균형 잡힌 유지. 이게 지금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표현이. 부분에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뭐 이런 것처럼 약간 한글로 했더니 오히려 한글 표현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가능한 한 앞발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라. 자신감이 없으면 머리가 흔들리고 시선이 불안해지며 반응이 늦고 자세가 무너진다. 자신감을 가져야만 더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대략 마무리. 이렇게 오늘 영상 리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을 때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또 볼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앞부분에 한번 자세히 봤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메모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끊고 녹음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AI로 리뷰를 하면 충분히 영상 리뷰가 가능하다.